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래된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예금 전부를 전화자주 드리고 살갑게 대하던 딸에게만 남겼고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그날 이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민준, 46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곤 했어요. 물론 바쁜 일정 탓이었죠. 사업을 하느라 가정을 꾸리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반면 여동생 박수진은 달랐습니다. 39의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주말이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렸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단독주택, 시가 15억 원, 그리고 예금 3억 원. 모든 것이 수진에게만 가게 되어 있었어요. 민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건넸어요. 어머니의 친필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글씨체까지 확실히 어머니의 것이었죠.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녀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머니를 추모했어요. 민주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친척 한 분이 위로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민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받을 뿐 수진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마을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공동묘지 근처에 사는 김씨 할머니가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 자려고 누웠는데 묘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철컥철컥 뭔가 파는 소리 같았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개나 고양이가 뭔가 파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불안해졌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소리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묘지를 순찰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씨 어머니 무덤 앞에 진흙이 묻은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분 주변에 흙이 어지럽게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삽으로 찍은 듯한 자국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굴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도굴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씨 어머니 무덤에 묻힌 귀중품도 없었어요. 혹시 아들이 뭔가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글쎄,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 말고 다른 걸 숨겨놓으신 거 아닐까 싶어서요. 아드님이 하도 억울해 하시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묘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철컥, 철컥, 흙을 파는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넷째 날 밤, 이장님은 몇몇 주민들과 함께 묘지를 지켰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정말로 누군가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 그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어요. 그의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리 비켜요.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삽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민준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시는 거예요? 제 일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민준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광기 어린 그러면서도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주민들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남기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민준은 삽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혀 피가 났고 무릎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민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언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평생 쌓아온 모자 관계가 거짓이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최고라고, 아들만 믿는다고.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는 겁니까? 민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2억 원의 빚. 그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관 속에 편지라도 남기셨을까 해서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빠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일 우셨어요. 오빠 생각하시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셨어요. 유산을 오빠한테 주면 빚쟁이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집과 돈을 잘 관리했다가 오빠 빚이 다 정리되면 절반을 드리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진짜 유언이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 내 빚을 알고 있단다. 유산을 내게 주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게 뻔하잖니. 수진이가 대신 받아서 너를 도와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사랑했어. 민주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열하는 그를 보며 수진도 함께 울었어요. 경찰관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오빠, 저는 집을 팔 생각이었어요. 그 돈으로 오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함께 살려고요.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어머니를 의심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뭘 한 겁니까? 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결국 민주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상 참작을 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어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구도 민준을 이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친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무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미쳤나 봐요. 수진이가 불쌍해요. 저런 오빠를 뒀으니. 수진은 오빠를 감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민주는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봉부는 다시 정리되었지만 그가 파헤친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민주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오빠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2억 원 오빠의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예요. 빚 갚고 다시 시작하세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저는 오빠를 이해해요. 하지만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용서받으려면 오빠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민준이 마을을 떠난 후 묘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어머니의 무덤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파헤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무덤을 파다니. 저승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실까. 무덤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평화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봉분처럼 민준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빚을 모두 갚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지는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일 어머니 사진 앞에 밥을 올렸습니다. 민준은 가끔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무덤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보며 절만 올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작은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수진이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축하 인사를 건네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수진아, 행복해야 해.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오빠도 행복하세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남매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화해였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주는 혼자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덤 앞까지 갔어요. 몽분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민주는 그날 이후 매달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풀을 뜯고 봉분을 정리하고 꽃을 바쳤어요.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 어머니가 우시는 꿈, 어머니가 등을 돌리시는 꿈.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웃음이 없었어요. 무덤을 파헤쳤던 그날 밤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말이야, 어떤 아들이 어머니 무덤을 파헤쳤단다. 왜요? 욕심 때문이었지. 어머니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씨 어머니의 무덤은 마을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민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었어요. 그는 여전히 매달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70이 된 어느 날 민준은 무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발견되었을 때 그의 손에는 어머니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어머니 곁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수지는 오빠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빠를 어머니 무덤 옆에 묻어달라는 게 오빠의 유언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 옆에 묻어요? 그건 안 됩니다. 결국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묻혔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보이는 곳이었지만 바로 옆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민준에게 주어진 마지막 벌이었습니다. 수지는 오빠와 어머니 무덤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두 무덤 앞에서 그녀는 자주 울었어요. 어머니,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는 평생 뉘우쳤어요. 이제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바람만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세상에 남겨진 건 텅 빈 봉분 하나와 돌아올 수 없는 가족의 끝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것을 의심했어요.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칩니다. 의심은 사랑을 파괴해요. 민주는 돈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어머니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속에 있던 건 돈도, 보물도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평화로운 잠과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후에야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그 마을을 지나가면 두 개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무덤, 하나는 아들의 무덤. 가깝지만 함께할 수 없는 슬픈 거리를 두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효도의 중요성을,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욕심을 버려야 함을 생각하며요. 수지는 여전히 두 무덤을 돌봅니다. 늙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쓸쓸해 보여요. 오빠도 어머니도 떠났지만 그녀만 남아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오빠 저승에서는 화해하셨을까요? 함께 계실까요? 수진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바람만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 묻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모인 것이었어요. 이제 그 묘역에는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어머니, 딸, 아들. 살아서는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지만 죽어서는 함께 잠든 가족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묘역을 교훈을 주는 묘라고 부릅니다.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가족은 살아계실 때 사랑해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돈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다투는 가족들로 가득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가치, 그리고 후회의 무게를요. 민주는 평생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업도 했고 가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덤을 파헤쳤던 그날 밤이 평생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집도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저지른 잘못은, 한 번 놓친 사랑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가족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머니의 유언장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의심했고 그 대가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텅 빈 봉부는 단순히 흙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신뢰, 무너진 사랑,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상징이었어요. 민준이 삽으로 파헤친 건 흙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마지막 유대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묘지에는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함께 젖고 해가 뜨면 함께 마르는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살아서는 이루지 못했던 화해를 죽어서야 이룬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준처럼 후회 속에서 살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요? 무덤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오해가 있다면 풀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전하세요. 그것이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렇고 시간이 그래요. 민주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고맙다는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작은 표현이 나중에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민주는 결국 어머니 곁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평생 어머니를 바라보며 누워 있어요. 그것이 그가 받은 벌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함께 있어요. 비록 살아서는 갈등했지만 죽어서는 화해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수진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고 오빠를 용서했으며 마지막까지 가족의 연을 이어준 사람. 그녀가 없었다면 이 가족은 정말로 영원히 갈라졌을 거예요. 사랑은 의심하는 순간 깨집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요. 민주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마지막 순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삽이되어 무덤을 파헤쳤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파괴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가요?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세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덤 앞에서 꽃을 바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게 낫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더 의미 있어요. 민준이 평생 후회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 의심 없이 믿지 못했다는 것.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패한 아들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신뢰, 자신의 평화,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잘 돌아보기 위해, 교훈을 얻기 위해 이묘를 찾아요. 세계의 봉분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기회가 있어요. 민준처럼 후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은 사랑이었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민준에게 직접 설명했을 겁니다. 아들아, 이건 널 위한 거야. 빚쟁이들한테 빼앗기게 둘 수 없어. 수진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살아계실 때 대화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시길,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